세계를 이끌고 있는 한류. 그중 한국 드라마는 공개되었다 하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데요. 그 가운데서 폭삭소가수다는 반향을 넘어 신드롬 수준의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그리고 불법 시청을 할 수밖에 없는 중국에서도 호평일색이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드라마가 종영한 지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까지 그 화력이 줄어들긴커녕 오히려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소식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삭소가수다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폭삭소가수다를 보고 오열하는 것은 물론 드라마를 다시 보겠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적인 이야기를 담아낸 이 드라마가 처음 넷플릭스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큰 인기를 거둘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배경과 스토리는 글로벌 흥행을 거두기엔 역부족일 거란 말이 많았죠.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생하신 부모님과 그 뒤를 이은 자녀 세대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런 갈등을 담아내는 주제는 보편적인 소재였기에 해외에서도 먹힌 것이죠. 그 결과 비영어권 시리즈 부문 1위에 오르며 배우들뿐만 아니라 각본가, 감독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는 놀랍게도 남미에서 상상 이상의 반응을 모았는데요. 브라질에서 국민 드라마라는 평가를 들으며 모든 브라질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푹 빠진 모습을 보인 겁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쇼핑몰에 모여 대형 스크린 아래에서 이 드라마의 마지막 화를 같이 감상하는 기현상이 펼쳐질 정도였는데요.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스크린 앞에서 폭삭소가수다를 시청하면서 눈물바다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찍은 클립이 틱톡과 릴스 등 전 세계에 퍼지면서 드라마 바이럴도 같이 일어났죠. 인기가 워낙 좋은 탓에 브라질에서 삼바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듣는 가수 알시오네가 한국어를 배워서 폭삭소가수다의 OST를 부르는 일도 있었는데요. 평생을 브라질 말로 삼바만을 불렀지만 이 드라마의 팬인 그녀는 직접 한국어를 배워서 OST를 부르겠다고 나서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공개된 그녀의 모습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폭삭소가수다의 두 배우 아이유와 박보검의 모습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고 완전 팬이 되었다고 말한 그녀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하며 놀라운 팬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 든 그녀까지도 팬으로 만든 드라마의 힘. 그런데 어떻게 한국 드라마가 남미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남미도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가족을 기반으로 할머니가 손자를 봐주고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환경은 한국의 7, 80년대와 매우 흡사한데요. 비슷한 정서를 지녔기에 남미에서는 타국의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 드라마를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높은 퀄리티의 수준 높은 각본이 결합되면서 이 드라마는 유럽에서까지 반응이 일고 있었는데요. 원래 역주행이라는 건 그 작품이 끝나고 난 뒤 한참 지나서야 생겨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불과 종영한 지 일주일도 안 된 폭삭소가수다가 유럽에서 역주행이 일어나며 몇 번이고 돌려볼 정도로 푹 빠져들고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걸핏하면 한국 드라마를 도둑 시청하는 중국에서도 빠르게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콘텐츠 리뷰 사이트인 도우반에서 폭삭소가수다는 평점 9.6을 기록하며 역대 한국 드라마 평점 순위 3위를 달성했는데요. 최근 10년간 한국 드라마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한 것은 응답하라 1988로 그 시대에 공감한 많은 중국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높은 지지를 보였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폭삭소가수다에서도 보인 것이죠. 중국에서 이 드라마의 제목은 고생 끝에 너를 만났다로 애순과 관식의 일생을 잘 반영한 제목입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다가 3막 이후로 이들 부부의 이야기에 집중한 중국인들이 크게 늘더니 결국 4막에 이르러 전 중국인이 시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현상이 더욱 놀라운 것은 한한령으로 인해 한국 드라마가 정식으로 중국에 수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영 언론인 황구망과 지우파이 신문 등 주요 언론에서 이 드라마를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3세대를 걸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점이 대단했다고 평가하며 훌륭한 작품이라고 치켜세운 것이죠. 중국 드라마 업계에서도 거물로 평가받는 제작자 위정도 자신의 SNS를 통해 폭삭소가수다 시청 후기를 올리며 칭찬 릴레이에 동참했는데요. 모든 캐릭터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고 그들의 고통에 한숨 쉬고
운명적인 사랑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그는 자신이 최근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수준 높고 잘 만든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역시 이 드라마를 가리켜 역대 최고의 K-드라마 중 하나라고 칭하며 이 드라마의 역사적 가치와 퀄리티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대를 관통하는 정서도 이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다며 한국 드라마의 수준 높은 작법에 대해서도 경탄한 건 물론이죠. 특히 박해준 배우가 중년과 노년의 관식을 훌륭히 연기하며 마지막에 혈액암으로 숨을 거두는 지점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다며 감동적이라는 평도 덧붙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입을 모아 한국 드라마를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장면인데요. 끊임없이 한류를 평가절하하는 중국 언론들까지 탐복시킨 이 드라마의 저력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일반 중국 시청자들은 옆에 휴지를 쌓아두고 울면서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은 물론 친구와 함께 이 드라마를 보면서 퉁퉁 부은 얼굴 때문에 서로 울다가 웃음이 터지는 영상도 올라가는 등 중국은 지금 폭삭 속았수다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중국 드라마는 한국을 쫓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충분히 한국과 비슷한 정서에 가족을 강조하는 명작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도 중국 시청자들은 왜 자국은 그렇지 못한 것인지 한탄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드라마로 인해 뜻밖의 중뽕을 느낀 중국인들도 있었는데요. 폭삭 속았수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년에는 장가계의 낙엽 보러 같이 가자는 대사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드라마에 중국 관광지인 장가계가 등장한 게 발단이었는데요. 계속 줄어드는 관광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장가계는 이 드라마에 나온 자신의 명칭 언급에 열렬히 반응하기에 이르렀죠. 급기야 싹 속았수다의 이 대사를 언급하면서 장가계로 많은 이들이 와줄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SNS 페이지를 통해서도 장가계가 계속 바이럴되면서 뜻하지 않게 한국 드라마 덕분에 중국 관광지가 주목받게 된 것이죠. 애초부터 장가계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저곳을 갈 사람은 없지만 중국인들은 드라마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장가계라는 단어 하나에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금 떠올려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넷플릭스를 볼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인데요. 중국인들은 VPN을 통해 우회해서 보거나 불법 루트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해야 이 드라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게도 불법으로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건 물론이고 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즐긴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렇기에 중국에서 보는 폭삭 속았수다 반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늘 그렇듯 한국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것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역반하장으로 한국이 자국 문화를 베꼈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중국답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폭삭 속았수다 열풍. 이 신드롬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며 이 드라마를 본 많은 이들이 제주도를 찾아와 관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의 시름을 달래주길 기원해 보겠습니다.